안녕하세요. 책라디오 다은입니다. 올해 코로나가 가져다준 새로운 일상은 숱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일상의 새로움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식물을 돌보게 되면서 화초 키우기에 새로운 흥미를 느끼게 됐고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공간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건을 비우기도 하고 내게 가장 편안한 구조로 공간을 재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낮과 밤으로 분주했던 일상에 여백이 생기면서 내 일상과 공간을 유심히 돌아보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런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차 한 잔과 함께 느긋하게 읽어내려가기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히로세 유코의 이제 좀 느긋하게 지내볼까 합니다. 입니다. 이 책은 언젠가 서점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인데요. 쉽게 읽히면서도 깊이가 있고 그만큼 생각할 여백을 많이 주는 책이었습니다. 좋은 식재료로 맛을 낸 정갈하고 담백한 식사처럼 심심한 것 같으면서도 다정하고 단정한 언어들이 마음을 순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책의 시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계절과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차례차례 찾아오듯이 즐거운 일이나 슬픈 일도 돌아가며 찾아옵니다. 모든 계절에는 그 계절마다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모든 즐거운 일과 슬픈 일 속에서도 나 자신을 위한 메시지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지금 추운 겨울을 겪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걸 다시금 떠올리면서 새로운 계절을 기다릴 수 있는 용기와 힘 또한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해 봅니다. 숨을 고르고 그 숨에 집중하는 명상처럼 우리의 마음과 몸이 어떤지 유심히 돌아보면서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곧 숨겨진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오지 않을까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매일의 생활은 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쌓여서 그 사람이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내면뿐만이 아닌 외면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최근 들어 깨달았습니다. 마음과 함께 몸도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인 중에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50대. 그 아름다움은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떼어낸 듯한 아름다움입니다. 행동, 말하는 방식, 목소리 톤, 삶의 방식. 그 모든 것에서 시원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젊고 예쁜 사람은 몇 명 알고 있지만 아름다운 50대는 좀처럼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면서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이야기, 목소리, 동작, 모습이 모두 그 사람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점점 벅차오릅니다. 그 사람이 자아내는 분위기가 상대방까지 기분 좋아지게 합니다. 몸은 매일 먹는 음식과 사용하는 근육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무엇을 먹는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 몸은 변합니다. 몸을 보면 그 사람의 생활이 들여다보이는 것이죠. 그 사람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그 사람 자신으로부터 발산되는 것입니다. 정갈한 공기를 가진 사람도 있고 따뜻한 공기나 물처럼 투명한 공기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이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밥통을 만드는 장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수리를 해달라고 보내온 밥통을 보면
사용하는 사람의 생활 모습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밥통은 사용하는 방식, 씻는 방식, 사용한 후의 뒤처리에 따라 모습이 전혀 달라진다고 합니다. 몇 년을 사용했는데도 깨끗한 밥통이 있는가 하면 짧은 기간에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밥통과 사람은 다르지만 근본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어떤 시간이 쌓이는지에 따라 밥통도 사람도 모습을 바꾸어가는 것이죠. 젊음의 싱그러움에 가려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이 나이가 들면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 전의 나였다면 지인의 그 아름다움을 알아채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과 만난 후부터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는지, 다리를 꼬고 앉지는 않는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옷이나 화장보다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그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나이도 체형도 성격도 다릅니다. 나는 나로서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모습과 행동은 의식 하나만으로도 변합니다. 자신만의 아름다움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괴로움 속에도 깨달음은 있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도 거침없이 흘러가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흐르다가는 멈추고 간신히 흐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기도 하고, 이처럼 인생이라는 강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나도 몇 번인가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괴로운 일, 힘든 일,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요. 괴로울 때는 그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든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경험이 필요했구나 생각하게 되죠. 가능하다면 즐거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좀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즐거울 때는 나 자신에게 필요한 중요한 신호들을 깨닫기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걸리면서도 모른 척 흘려버리기도 하고 자신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해버리기도 하면서요. 최근에는 힘든 일을 겪게 되거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무엇을 깨달으면 좋을지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숨겨진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힘듦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서광이 비치듯 문득 이 시간은 내게 필요한 시간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전까지는 힘들고 괴롭다는 생각만 들었지만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나 스스로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어도 다른 일로 덮어버리거나 모르는 척하지 말고 그 일을 마주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을 배우는 시간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말이죠. 그럴 때는 신기하게도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 마음이 편해졌을 때는 왜 중요한 신호를 깨닫지 못했을까 하고 돌이켜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시 생각해보며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힘든 일이 생기면 용기를 내 마주보려고 합니다. 괴로워하기보다는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꼭 해보고 싶은 일은 적어두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실행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필요 이상으로 생각이 많아서 오히려 시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인생의 남은 시간이 아까워 에잇하고 과감하게 저지르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긴 덕에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라도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 떠오를 때마다 메모해두고 있습니다.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은 일을 노트에 적어가는 것입니다. 노트의 목록에는 외국에서 생활한다, 개를 키운다 같은 것도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적당한 시기가 오면 할 수 있는 것들 뿐입니다. 하지만 노트를 쓸 때마다 인생이 넓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몇 년 전부터 노트에 자주 등장하는 목록은 텃밭 가꾸기였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직접 만들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보입니다. 어느 날 취재차 방문했던 농가의 주인이 했던 말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내가 먹는 채소의 아주 일부분만이라도 직접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대로 지금 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한 평도 채 되지 않은 텃밭이지만 계절마다 제철 채소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오크라, 풋콩, 오이, 산동배추, 순무, 양파. 비록 미소시루에 건더기로 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확량이라 해도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많습니다. 바닷가에서 살기는 20년 전부터 써왔던 목록입니다. 언젠가는 이루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닿았고 지금은 바닷가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모두 이루어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필요한 일이고 간절하게 원하면 그 바람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알고 있으면 삶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그쪽을 향해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희망사항을 써야겠죠. 하고 싶지 않은 일 리스트를 만들어 봅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20대 초반 내가 처음으로 부딪힌 커다란 벽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 그것도 평생 계속 하고 싶은 일. 그때의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생각을 날마다 했을 뿐입니다. 한 달, 두 달, 반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생각해보자. 그 생각은 내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하나 써내려갔습니다. 정말 사소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만까지도 빼먹지 않고 솔직하게 떠오르는 대로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어서 상관없었습니다. 일, 삶의 방식, 생활 방식 등 좋아하지 않는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떠오르는 대로 모두 시간을 들여 써내려간 거죠. 그렇게 써내려가다 보니 잊고 있었던 것들이 몇 가지 떠올랐습니다. 마음을 닫고 느끼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불현듯 떠올랐던 거죠. 자신의 감정을 알아가는 작업은 스스로를 새롭게 바라보는 작업입니다. 싫어하는 것의 목록을 쓰면서 나는 자신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잘 모르는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의 리스트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동안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렴풋이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강을 거슬러 오르는 듯한 느낌, 강 어귀에서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자 강물이 시작되는 곳에 다다른 것처럼 근본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적은 후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고 싶은 일은 내 안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없거나 멈춰 있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써내려가며 지금의 나와 마주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을 적는 것이 긍정적인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갈등하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섰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조차 알 수 없을 만큼 길을 잃었을 때, 하고 싶지 않은 일의 목록을 만드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언제인가부터 멋있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롤모델이 될 사람을 찾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롤모델은 가까운 사람도 좋고 모르는 사람도 좋습니다. 내가 멋있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이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롤모델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와이 바닷가에서 만났던 노부인입니다. 멋진 검정색 수영복을 입은 그녀는 홀로 스노클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80살도 넘어 보였지만 누구보다 여유롭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외국의 바닷가에 갔을 때 좋아하는 일 중 하나는 나이, 성별, 체형에 상관없이 각각의 사람들이 바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수면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는 시간, 해변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나 자신까지도 행복해집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 아이들의 환호성이 들립니다. 노부인과 만난 건 그런 풍경 속이었습니다. 나는 바닷가에 있는 벤치에 앉아 그녀의 모습을 눈으로 쫓고 있었습니다. 백발에 가까운 금발과 죽은 깨가 잔뜩 생긴 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특히 매력적이었는데 미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즐거워 보이는 그 모습은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흐뭇하게 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지금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한참 후 노부인은 바다에서 나와 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내가 앉아있던 벤치 뒤에 작은 커피숍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부인이 내 옆을 지나가는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내게 enjoy 하고 한마디를 한 후 다시 쌩긋 웃고는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으로 인생을 사랑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 멋지다. 저런 모습으로 나이 들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해변에서 낯선 내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사람을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 자체가 그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면 자기다운 좋은 인생이 만들어지겠죠. 자신을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다운 방식으로 나이가 들어간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티에이징에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기는 하지만 외모의 안티에이징보다는 인생을 잘 살겠다는 마음가짐부터 준비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멋진 어른이 되는 일은 역시 쉽지 않습니다. 삶의 롤모델이 있으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따라하게 되고 어느새 자신 속에 그 좋은 점이 뿌리 내릴지 모릅니다. 내 주변에 롤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많으면 나도 그만큼 멋져질 수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노부인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문득 눈이 마주친 사람에게 미소 지으며 즐기세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